반짝반짝 별, 우리는 별 배울 거예요. 오늘 칼라 프린트부터 먼저 진행을 할게. 거기 이제 깨알같이 여러 글씨들이 써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주요 내용부터 한번 보죠. 먼저 이제 별이 별. 주요 내용만 조금만 정리 좀 따로 해줄게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좀 적으시면 될 것 같아. 보면 우리 지구, 우리 얼스, 우리 지구 별이다, 별 아니다? 우리는 별이 아니죠. 아쉽게도. 그렇죠? 행성이죠. 우리는 지구는 별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 동화에서 이제 조금 잘못 가르치는데 그건 동화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태양력, 별이야, 별 아니야? 가장 대표적인 별이죠. 정말 압도적으로 별이죠. 그렇죠? 별이에요. 태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별은 그냥 태양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태양도 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멸 과정을 거쳐서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 친구들 좀 생전에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좀 몇 천만 년은 더 살겠죠. 언젠가는 태양도 없어지면 우리도 끝이죠. 태양계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태양계에서 99.9%가 태양이거든요. 차지하는 비율이. 태양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아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럼 별의 생성이에요. 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제일 처음에 이제 성간물질이라고 해요. 성간물질.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수소하고 우리 지구에서 빅뱅 이후에서 좀 나왔던 수소하고 헬륨들이 걔네들이 이제 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성간물질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걔네들이 뭘 만들죠? 뭘 만들잖아요. 이렇게. 뭉게 걔네들이 좀 더 압축이 돼갖고 성운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구름 말하는 거예요. 구름.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성간물질이 흩어져 있던 게 조금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모여서 구름을 조금 만들어요. 구름을 좀 만들어. 그러면 이 구름에서 이제 뭘로 들어가? 가짜별. 이게 원시별이라는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이건 별 아니에요. 이건 별 아니에요. 이름이 그냥 가장 초기에 별 되기 직전. 별 되기 직전에 원시별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성운에서 원시별로 조금 할 때 온도는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밀도는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성간물질이 헬륨하고 수소하고 얘네들이 좀 모여서 걔네들이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뭉치다 보면 약간 구름 형태가 돼요. 구름 형태가 되는데 이 조건을 만나야 돼요. 이 조건을 안 만나면 원시별은 탄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온도요? 원시별이 나오려면 온도가 제발 낮아져야 돼요. 온도가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밀도는요. 얘가 이제 더 뭉쳐야지만 이게 별이 되거든. 그래서 밀도는 집중도가 있어갖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객관식 보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대부분 문제가 다 이렇게 나와요. 다음 주 지금 원시별에 대한 설명은 하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면 여기다 뭐 나단계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나오냐 약속하게 온도 밀도가 모두 증가한다. 온도 밀도가 커진다. 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에요. 하나만 커져. 밀도는 이제 압축을 해야 되니까 밀도는 커지는데 온도가 떨어져. 그래서 보기 이따 많이 볼 거야. 원시별들 사이에 온도 밀도가 모두 증가한다, 올라간다, 높아진다. 무조건 틀린 보기예요. 그렇죠? 걔를 그냥 뭉쳐 그렇게 나와. 온도는 떨어져야 돼. 그게 가장 핵심이야. 온도는 떨어지고 밀도는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중력에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원시별에서요. 이제 중요한 거. 원시별에서 이게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이게 주결성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들이 수소 핵융합이 뭐냐면 몇 개의 수소가 몇 개가 좀 모이기 시작해. 몇 개의 수소가 네 개의 수소가 얘네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주죠? 그쵸? 헬륨 하나를 만들어주죠. 그러면 그때 이제 에너지가 발생할 거고, 그쵸? 그때 이제 높은 열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열도 이제 올라가요. 열도 나와요. 근데 이 원시별에서는요, 이게 수소 핵융 융합까지는 이게 수소들이 뭉쳐갖고 헬륨을 나오는 거를 그냥 이름을 멋지게 지은 거예요. 또 선생님 과학을 하면서 좀 불만인 게 이 과학이 우주 단어고 과학 단어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도 너무 어려워 단어 자체가. 근데 그건 감안해야 돼요. 그냥 그 과학자들이 이름을 되게 어렵게 짓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그건 감안하셔야 돼. 그래서 수소 핵융합보다 수소들이 모여서 헬륨이 나오는 걸 수소 핵융합인데 중요한 거 원시별에서는 수소 핵융합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어요.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기서는 핵융합이 시작하려고 말랑 준비 중에 있어. 그쵸? 그리고 시험에 그렇게 나오질 않는데 이 원시별에서 빛 우리 별은요 가장 그 강조 트레이드마크가 뭐냐면 반짝반짝 빛을 방출해야 되거든요. 그럼 원시별에서는 빛을 조금 방출해야 안 해요? 빛의 방출이 있어요 없어요? 코딱지 있어요 진짜 거의 없다시피 있긴 있어요. 이만큼 코딱지 있어요. 그렇죠? 걔는 뭐에 의해서? 얘는 핵융합 반응이 아니고 걔네들이 이제 에너지가 방출하면서 이 열에 의해서 빛이 조금 나오는 거야. 조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수소 핵융합이 없다는 거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별의 탄생이 되는 거예요. 별의 탄생. 원시별에서 별의 탄생이 되는데 이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얘가 이제 중력 수축에서 다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얘가 핵융합 반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 발생을 해서 이제 별이 되는 거고 별이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별의 수명이 100살이라 이렇게 별의 수명이 100살이라 이렇게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99살을 차지할 만큼 별은 맨날 수소핵 융합 반응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별의 모든 일생은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면 돼.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수소핵 융합 반응이 되기 위한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온도가 몇 도죠? 천만 켈빈. 이거 꼭 외워야 돼. 이 온도는 무조건 100만 개야. 1000만 켈빈이 돼야 돼. 이거 얍삽하게 1000켈빈 그렇게 나오거든요. 1000만자를 꼭 붙여야 돼. 그러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이 있으려면 1000만 켈빈의 온도가 받쳐줘야 돼요. 얘가 받쳐줘야지만 시작이 돼. 그 얘기 뭐예요? 앞에서는 그런 온도가 도달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 얘가 이런 열들이 조금 계속 온도가 조금 여기는 더구나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있어서 열이 나오면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게 조금 일어났다 그래서 1000만 켈빈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여러 번 이제 강력하게 있어서 어느 순간에 1000만 켈빈이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이제 벌어져 갖고 별의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 다시요. 이거는 이렇게 하자. 네 개의 수소가 모여갖고 헬륨이 나와요. 맞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돼갖고 조금 나가고 싶은 힘, 나가고 싶은 온도나 나가고 싶은 요걸 뭐라 그러죠? 이걸 내부 압력이라고 하죠. 내부 압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이제 얘가 질량을 가졌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뭐야? 중력 수축이라고 하죠. 그냥 좀 쉽게 얘기해서 얘가 이제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되면서 나가는 힘이 생기고 들어오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가는 힘을 그냥 이름을 내부 압력이라고 줬어. 이름 망을 왜 이렇게 너무 어렵게 부르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부 압력이라고 지었고 들어오는 힘, 지금 우리 중력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모든 게 벌어지는데 중력에 의해서 얘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수축하는 거를 중력 수축이라 한대. 그렇지? 그러면 이 두 개가 항상 힘이 어떠냐면 같대요. 이 힘이 같대요. 항상 힘이 같대요. 들어오는 힘하고 나가는 힘이 같대. 이거를 뭐라 부른다? 이 상황을, 이 시츄에이션, 이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는 주계열성이라고 이걸 부르겠다고요. 이 상황을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겠다고. 주계열성 엄청 나올 거거든요. 별 하면서 주계열성 그러면 이 상황 보시면 돼요.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그쵸? 나가는 힘도 발생을 하고 요 에너지 때문에 나가는 힘도 발생을 하고 들어오는 힘이 발생하는데 나가는 힘을 내부 압력이라고 그러고 들어오는 힘을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항상 같대요. 이게 같대요. 그쵸? 그 상황을 뭐라고 그러니까 주계열성 그러고 이게 같지가 않으면 이제 별이 소멸 과정을 거치는 거야. 별이 소멸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별에도 수명이 있겠죠. 별의 수명이 뭐 100%라 그러면 이 과정이 거의 98%, 99%를 차지하는 거니까 평생 별은요 주계열성만 상황에서 놓이다가 잠깐 방심하다가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거의 별의 일생이고 태양은 아직도 열심히 주계열성의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건재하신 거죠.
근데 태양이 주교회성이 중단됐다. 그러면 태양계는 우리 목도 천해명 우리 수성지하 다 수금지하 애들은 우리 지구까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아갖고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태양은 열심히 대표적인 별이고 주교성을 아직까지도 띠고 있고 주교성보다 이런 헬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수소가 큰 역할을 해주죠. 근데 다만 4개의 수소가 했는데 수소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정적이잖아. 그렇죠? 수소들이 계속 언젠가 다 써갖고 이제 힘이 없네 그러면은 이제 헬륨이 발산되는 이 과정이 수소핵융합이 점점 어느 순간에는 좀 약해지게 될 거고 없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주교회성이 깨져버리는 거죠. 주교회성이 깨진 거죠. 그래서 소멸 과정으로 가는 거죠. 이게 소멸 과정으로 가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요 과정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요 과정이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야? 얘 중력으로 들어오는 중력 수축은 계속 있어요. 건재한데 요 핵융합 반응 때문에 내부 압력이 이렇게 힘이 발생하는데 요게 약해진다고요. 요게 약해진다고요. 언젠가는. 그렇지? 상대적으로 누가 강해지는 것처럼 느껴? 중력 수축이 강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면 이제 별이 이제 소멸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깨져버리면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결성 때문에 그다음 요게 같기 때문에 별이 여러 가지 부분이 별이 일정하게 항상 유지를 해요. 별이 일정하게 유지를 해요. 이 주결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힘과 나가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별이 조금 이렇게 계속 좀 자기 여러 가지 고유한 성질들을 갖게 하는 별이 일정하게 하는 힘이 주결성 때문에 그런다고. 그런데 이 힘이 언젠가는 내부 압력이 약해질 거고요. 상대적으로 중력 수축이 커질 거고요. 그러면 별은 소멸하기 시작한다고요. 언젠가 태양은 없어지겠죠.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알아야 될 게 요거 알아주시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이 조금 경과를 해요. 이제 이런 과정이 쭉 있다가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헬륨 핵 융합 과정이 조금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헬륨들이 모여갖고요. 헬륨들이 뭉쳐갖고요. 왜냐면 이제 수소가 다 떨어져서 헬륨들이 조금 모여갖고 뭐가 탄생이 되냐면 탄소가 탄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산소도 조금 상승이 되는데 탄소가 더 압도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헬륨이 모여갖고 탄소가 되는 과정, 이걸 헬륨 핵 융합 과정인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별에서 먼저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추후에 어디까지 진행될 거냐면 헬륨 핵 융합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헬륨 핵 융합 과정의 결과물을 외우는 거야. 헬륨들이 모이면 뭐가 나온다? 탄소하고 산소가 나온다. 다시 한번 결과를 외우는 거예요. 결과를 이게 누가 모이나를 알려주는 거야. 이름이 헬륨 핵 융합이라는 얘기는 헬륨들이 모인다는 얘기고 헬륨들이 모여서 높은 온도를 맞게 되면 얘가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드디어 뭐가 나온다? 맨날 수소와 헬륨 그렇게 놀다가 새로운 원소가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라고? 탄소라고. 탄소는 어떻게 나온다? 얘는 헬륨 핵 융합으로 나오는 거고 수소들이 모여서 나온 것보다 헬륨이다. 헬륨들이 모여서 나온 것보다 탄소다. 물론 산소도 있어요. 미래에니까 거기서 이제 산소가 들어가. 딴 책은 탄소가 조금 많고요. 미래에만 산소를 좀 집어넣는데 그냥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별이요. 별이 이제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거죠. 별이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거죠. 여기 다 썼네. 밑에 쓰자. 별이요. 별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태양의 기준으로 태양 정도의 질량인 별하고요. 그다음에 태양보다 좀 큰 거, 태양보다 큰 질량. 그럼 보통 과학적으로는 한 10배 정도를 봐요.
아, 10배 정도. 뭐 5배 정도는요? 아니, 그렇게까지 그냥 안 나오고, 그냥 우리는 그냥 태양 정도의 질량과 그냥 태양보다 큰 질량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태양 정도의 질량과 태양 정도의 질량에서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게 이거네. 별이 모여갖고 이따 한번 쭉 보긴 볼 건데, 얘가 태양 정도의 질량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적색 거성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좀 커져요. 별이 조금 커지는데 팽창을 해서 커지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적색 거성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태양보다 큰 질량 별에서는 세 단어가 나오죠. 초로 시작하는데 초거성. 초거성 그 다음에 초신성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냥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태양 정도의 질량 별에서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얘가 처음에는 주결성으로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헬륨이 모여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탄소까지 나와요. 그래서 태양 정도의 별에서 딱 나오는 마지막 부설물이 탄소하고 산소가 마지막이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나와요. 더 이상은 안 나와요. 이게 딱 마지막이야. 그런데 태양보다 큰 질량은요. 쟤네들 다 포함해서 헬륨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헬륨들이 모여서 탄소도 나올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마그네슘도 나오고 네온도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죠. 규소들이 모여서 SI 규소들이 모여서 규소 핵융합 반응으로 규소들이 모여서 나오는 게 좀 묵직한 거 하나 있죠.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 규소들이 모여서 묵직하게 나오는 거. 뭐죠? 철이죠. 얘가 그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 결과물을 줘요. 다음 두 그림에 대해서 틀린 것은 어떤 것을 할 때 얘는 결과물을 보는 거야. 탄소까지 나왔다 그러면 태양 정도의 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철까지 나왔다 그러면 태양보다 큰 거의 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어디서 얘가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철까지 나왔는데 이게 열을 더 받다 보니까 이 새끼가 무슨 일이 벌어져? 얘가 초신성 폭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터진대. 얘가 초신성 폭발 터진대. 그럼 터지면서 나오는 게 뭐야? 철 외에 더 나오는 거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우라늄 같은 거, 아니면 뭐 금 같은 거, 아니면 PB, 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하면서 나오는 거고. 융합 반응까지는 철까지가 융합 반응 나온 거고 이제 거기서 끝난 거예요. 융합 이제 더 이상 안 해. 왜냐면 철은 되게 무겁기도 하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철까지 융합 반응으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열을 계속 받다 보니까 상상도 못하는 열 쪽에 가면 이게 터져버린대. 빵. 그러고는 그때 나온 게 터져 나오면서 부산물들이 뭐야? 금 같은 거 우라늄이 요새 제일 잘 나와요. U자 쓰고 U자. 우라늄은 U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U자. 그 다음에 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서 터지면서 나오는 부산물이고 얘는 뭐냐면 얘는 터지지 않고요. 얘가 조금 이게 조금 소멸 과정으로 가는데 좀 쪼그라들면 요 단어가 좀 잘 나와요. 행성상 성운. 요 단어가 조금 잘 나와요. 백색 외성. 맞죠?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 요 결말을 보는 거예요. 결말을. 태양 속의 별은요. 끝이 어디냐면 행성상 성운이나 백색 외성으로 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조금 쪼그라드는 거. 그다음에 이따 그림 나오면 조금 알려드릴게. 그다음에 태양보다 큰 질량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폭발로 인해 갖고 더 많은 조금 여러 가지 입자들이 나온다는 거. 이따 다 문제에서 짚어드릴 거예요. 지금 큰 틀만 잠깐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볼 거냐면 크기를 보죠. 크기. 누가 커요? 태양 정도의 별이 커요? 태양보다 좀 큰 질량의 별이 커요? 크기는 누가 커요? 크기는 압도적으로 얘가 큰 거죠. 태양보다 큰 질량. 태양 크기는 얘가 압도적으로 커요. 됐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번에 시험 문제로 엄청나게 등장할 게 수명이요. 수명. 별도 수명이 있다 그랬죠?
주계성을 거쳐갖고 마지막에 이제 소멸 과정을 거치는데 태양 정도의 소멸 과정, 태양 정도의 질량은요 항상사성운이나 백색위성으로 좀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단촐하게 소멸 과정을 거치는데 얘는 태양보다 큰 질량은 워낙 덩이가 커서 열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빨리빨리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 그런지 터지면서 끝나요. 초인성 폭발. 그럼 수명은 태양 정도의 질량별이 커요, 길어요, 아니면 태양보다 큰 질량이 더 수명이 길어요. 수명. 제가 압도적으로 길어요. 좀 어떤 느낌이냐면 태양보다 큰 질량은 덩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벌어지는 대사지 신진작용이나 그게 빨리빨리 막 일어나.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얘가 금방 끝나. 근데 쟤는 천천히 느릿느릿 천천히 하다 보니까 얘가 수명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요 수명 부분은 크기랑 반대라는 거 꼭 외우셔야 돼. 그렇죠? 태양 쪽이 수명이 길구나. 이거 딱 객관식 보기가 거기 딱 나오기 딱 좋거든요. 태양 쪽이 수명이 길구나. 근데 크기는 작구나. 그러니까 작은 놈이 조금 단단하다고 그런 말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요 내용 가지고 쭉 문제 좀 한번 보죠. 한번 이거 중요한 거 한번 보고 갈까? 간다요. 한번 살짝만 살펴보자. 살짝만 살펴볼게. 보면 이제 성운들이 조금 이게 성간물질이 조금 있어서 성간물질이 있어갖고 지금 성운이 조금 탄생되는 시기인데 여기 나왔죠. 여기다 박스 좀 쳐주세요. 보면 온도가 조금 낮아야 되고요, 밀도가 높아야 돼요. 원시별로 가는 과정에서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아야 돼요. 하나는 낮고 하나는 높은데 온도는 낮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 높아요. 그런 데에서 별이 발생한다고. 그럼 또 여기서 얍삽하게 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성간물질 하나에서 별이 하나가 나온다. 아니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스팟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스팟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서 별이 생성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성운이 생성될 수 있고 여기서도 성운이 생성될 수 있어. 그러니까 1대1은 아니야. 그렇죠? 그냥 그런 조건이 있으면 여러 개의 별들이 탄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대1과 그렇게 얍삽하게 그렇게 나오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게 한 번 더 강조가 되면서 가짜 별이 탄생되면서 진짜 별은요 다시 한번 나오지만 1000만 켈빈부터 수소의 융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력 수축이 다 중력 수축이에 들어오는 힘 때문에 이제 온도가 높아지거든. 그렇구나. 그러면 주계열성이라는 게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죠. 별에서의 트레이드마크 주계열성 수소에서 헬륨을 얻기인데 나가는 힘 수소에서 헬륨이 발생하면서 나가는 힘을 뭐라 그랬다? 내부 압력이라 했죠. 들어오는 힘을 뭐라 그랬죠? 중력 수축이라 했죠. 걔네들이 같은 상태를 뭐라 그러겠다? 주계열성이라고 그러겠다고요. 그냥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이건 어디서 벌어지는 거야? 당연히 중심부에서 수소들이 이런 과정을 수소의 융합 반응이라고 하잖아. 맞죠? 그렇구나. 여기서 여기 이제 쭉 써 있는 거고 보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면 요거 하나 외워야 돼요. 얘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질량이 보통 결손이라고 그러거든요. 질량이 감소를 해요.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수소핵 융합 과정에서 질량이 이렇게 이렇게 헬륨으로 탄생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처음에 4개의 수소 질량과 그 다음에 헬륨이 탄생되는 이제 순간이 있겠죠? 그 전후라고 보통 이렇게 개수이 나오는데 질량이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전에 게 큰 거예요, 질량이. 전에 게 크고 걔네들이 융합하다 보니까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질량 결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질량 감소 이래도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은 이제 별은요 주계열 단계에서 99.9%를 주계열 상황에서 하고 여기도 한번 나왔죠. 질량이 큰 거, 별은 2개이기 때문에 태양만한 것도 있고 태양보다 10배 큰 놈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태양보다 10배 큰 게 크기는 크지만 수명이 어떻다고요? 짧다라고요. 수명이 짧아. 큰 놈이 짧아. 큰 놈이 오래 못 살아.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나오네.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 거기서 헬륨 핵 융합방으로 적색 거성이 나오는 거고요. 이 단어들은 좀 외워놔야 돼.
그 다음에 질량이 큰 거는요 규소 핵융합반으로 어디까지? 철까지. 그래서 얘가 초고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 다 커지긴 커져. 이렇게 별이 약간 커지는데 태양 정도의 별에서는 단어가 뭐냐면 커지는데 적색 거성. 그 다음에 태양보다 큰 별에서는요 얘는 초고성. 단어를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또 외워야 될 게 초신성 폭발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죠. 초신성 폭발. 그다음에 이제 소멸과정도 나올 텐데 안 나오나? 소멸과정. 이제 나오네요. 이제 밑에는 이제 소멸과정이에요. 마지막 단계 별의 이제 안녕 별아 안녕 소멸과정은요. 단어가 외워야 될 게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요. 행성상 성운 그다음에 백색 외성 요 두 단어를 조금 외워주셔야 되고요. 큰 별은요 초신성 폭발. 그래서 얘가 뭐 이것도 조금 알아주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초신성 폭발해 갖고 얘가 그 유명한 블랙홀이 된대요. 블랙홀이나 이제 중성자 별이 된다는 거 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아. 너무 자세하게 되나? 어쨌든요. 한번 하자. 어쨌든요.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별이 두 개 있는데 태양만한 거는 탄소까지가 생성이 되는 거고 태양보다 큰 놈은요 철까지 생성이 되는 거고 자꾸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림도 나오고 있죠. 탄소까지 생성이 됐네. 그러면 태양 정도의 크기 별이고 얘는 철까지 되게 많네. 가장 하이라이트 스팟은 제일 가운데 있는 중심부에 철이 생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금이나 우라늄 같은 거는 폭발로 만들어지는데 어디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얘 태양보다 큰 놈이 폭발하는 거야. 쟤는 폭발 안 해. 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형태가 변해가는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 얘가 얘 안으로 갈수록 얘는 탄소밖에 안 나오죠. 탄소는 여기 있는데 이 안으로 네온, 규소들이 융합을 해서 철을 만들어준 거야. 안으로 갈수록 뭐냐면 중심부의 온도는 안으로 갈수록 중심부의 온도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그러니까 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원소들이 조금 이렇게 수소부터 철까지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갈수록 무거운 원소들이야, 가벼운 원소야? 무거운 원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으로 중심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원소들이 무거운 원소고요. 그 무거운 원소를 생성시키려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말들이 밑에도 써 있는 것 같아요. 무거운 원소의 순환에서.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제 다시 그림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 외울 게 별로 없거든.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야. 보면 얘 위에 거는요. 크기가 어떤 놈이에요? 가는 태양 정도의 별을 말하는 거고 밑에는 초신성, 초고성을 보고 태양보다 10배 큰 그거를 눈치를 채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과정을 보면 얘도 별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별 인생 중에서 99%, 98% 차지하는 주계열성이 바로 98% 인상이고 딱 한 1년이나 2년 정도만 이런 소멸 과정을 거친대. 그치? 태양 정도는 알아둘 때 적색 거성,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구별을 이렇게 쓰이는 거야. 그다음에 태양 좀 큰 별은요. 초거성 이게 왠지 더 커 보이죠. 초거성. 그다음에 초신성. 그다음에 초신성 폭발로 해서 중성자별 블랙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탄소까지만. 태양 정도는 지금 5번이나 반복했어요. 탄소까지만. 얘는 뭔까지? 규소의 융합방으로 철까지. 폭발로 인해서는 이제 금이나 우라늄까지. 이렇게. 근데 융합 반응의 끝은 철까지라는 거. 그게 아마 한 번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들이 나오는 게 이 책자 같아요. 됐죠? 이제 다음 페이지. 127쪽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103번부터 107번이요. 103번부터 107번 저희가 배운 바대로 한번 OX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103번부터 107번이요.
빠밤 한번 맞춰보자. 처음에 이제 성갈물질이 모여갖고 이제 구름이 먼저 형성이 되네요. 가당기에는 그렇죠. 수소헬륨 먼지들이 모여서 성운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낚는 부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시별 가짜별 이거 별 아니에요 별. 근데 이거 하나만 좀 외워주세요. 그러면 성운이 모여갖고 원시별이 탄생될 때 가장 결정적으로 이 에너지원을 뭐라고 하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해요. 요거 조금 단어 좀 잘 나온 부기니까 이거 외워놔야 돼. 별이 탄생될 때 이런 이제 성간물질들이 모여갖고 성운이 탄생되면서 성운에서 원시별로 가는 그 에너지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해요.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면 가나 과정에서는요 수소핵 융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절대 없는 거야. 수소핵 융합은 성간물질 아니면 성운 아니면 원시별 여기까지는 수소핵 융합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어디서만 있어? 진짜 별의 탄생 별에서만 수소핵 융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쳤죠. 이거 애들 잘 빠져들어. 별 같은 느낌 아니 별 아니야 이거. 나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절대로 일어나질 않죠. 그렇죠? 일어난다고 불안쳤죠? 다의 중심부에는요. 다 별이 탄생됐네. 그러면 수소가 모여갖고 헬륨이 생성되고 있죠. 그러면 가나다로 갈 때 별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죠. 얘는 너무 뭉게 있었고 구름으로 조금씩 뭉치기 시작하면서 크기가 작아진다. 이것도 외워놔야 돼요. 별의 크는 과정에서 별이 탄생되는 과정에서 구름 성운물질과 성간물질과 성운과 원시별의 별까지 크기가 좀 작아지고 있고요. 중심부의 온도는요. 나가 다보다 높다. 아니죠. 얘는 가면 갈수록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때 별이 조금 제일 요때가 1000만 켈빈이라서 가장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높아져야 돼. 이때 가장 온도를 높이게 한 거는 융합반응, 핵융합반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얘 그림 좀 조금 외워보세요. 얘 그림 뭐냐면 가운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어 있는 느낌이고 요게 이게 백색 외성이라고 해요. 요걸로 가르칩니다. 이게 행성상 두 개 똑같은데 그냥 행성상 성운이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백색 외성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요거는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이걸 좀 더 정확히 하면 행성상 성운이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뭐 보고 조금 많냐면 주별성 별이구나 수소핵 융합 반응이 있어갖고 딱 어디만 보여? 내 눈에 철 안 보이는데 탄소가 있는데 그러면 얘는 딱 태양 정도의 별이구나. 태양 정도의 별에서 행성상 성운 요걸로 보시는 게 요거를 맞긴 맞는데 백색 외성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순서만 볼 거니까. 그래서 가의 중심부에서는요. 그럼 108, 109, 110, 111 요 4개도 OX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한번 해보세요. 함께 가의 중심부에서는요 수소들이 모여갖고 헬륨이 생성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있으면 거성이라 그래서 얘가 조금은 커져요. 일시적으로 커져요. 약간 팽창 커져요. 얘가 일시적으로 커져요. 그 다음에 이 별의 내부에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아니죠. 얘는 가장 탄소까지만 되겠죠. 규소는 태양보다 큰 별에서 있는 거. 그래서 틀린 말. 얘는 가장 무거운 건 탄소까지가 될 거고요. 나에서 다 가져갈 때 생성된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핵융합 반응. 이건 맞는 복이에요. 얘는 맞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손을 가져오는 게 별이고요. 시험에 압도를 가져온 게 뒤에 거죠. 뒤에 거는 이제 큰 별 나올 거예요. 큰 별. 태양보다 매우 큰 별. 그래서 일단 얘는 눈에 들어올 게 요 그림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헬륨 핵 반응이 모여서 탄소가 나오는구나. 헬륨들이 모여서 탄소가 나오는 거는 우리 태양 정도의 별에서 있는데 뭐가 보여야 돼요? 규소라는 게 보이거나 좀 가운데 게 조금 잘 보이나 천이라는 게 보이셔야 돼. 그리고 요 그림 멍멍멍해 보이는 게 이게 초신성 폭발 그림이에요. 그래서 조금 요 그림도 좀 알아놔야 돼.
그럼 얘 이 땅만 보고 이걸 눈치채는 거예요. 태양보다 매우 큰 별에 대해서 그림이구나. 그러면 112번부터 116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한번 OX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림을 줘요. 여기 문제 대부분 이렇게 그림을 주고 다음 중 그림에 해당되는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태양 정도의 크기별에서 옳은 거 틀린 거, 그다음 태양보다 큰 거, 옳은 거 틀린 거. 객관식 보기가 조금 쉬운 것들이 초이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객관식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들을 학교적으로 초이스를 해주시면 조금 그냥 문제가 이제 어려웠다 평가받는 거죠. 지금은 OS 문제를 디테일하게 해드리는데 뒤에는 이제 큰 문제 위주로 갈 거거든. 그때 가서 이제 실력 발휘하시는데 조금 좁혀갖고 지금 설명 중에 있어요, 되게. 한번 가보죠. 간다요. 가는 수소행 영활반이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겠다? 주결성이라고 하고요. 내부 압력하고 그 다음에 중력 수중의 평형을 위해서 일정을 유지한다. 주결성에 대한 설명 아주 옳은 보기였죠. 아주 중요한 보기였죠. 주결성 그림. 가에서 나가점은 칠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 가에서 나가점은 얘는 이거 좀 판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체 과정, 뭐 특히 다과정이라는 게 들어가면 되는데 얘는 이 과정에서는 태양 정도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태양보다 큰 놈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가지고는 판단이 불가해요. 틀린 말이에요. 가에서 나과정은 태양 정도 크기도 저렇고 태양보다 큰 놈도 저 과정을 거쳐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는 분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단정 이렇게 내주면 안 되고 다과정이 들어가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다과정이 들어가면 태양보다 큰 질량으로 얘기를 바꿔갖고 맞게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분간이 안 가요. 똑같아요. 둘 다 공통 과정이니까. 다에서는 별의 중심부로 갈수록 철이 만들어지는데 무겁다는 거. 중심부로 가면 온도가 올라가고 무거운 원소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다 이후에 이제 폭발 과정이 있는데 또 철보다 더 무거운 게 금하고 우라늄 그런 애들 이거는 납 같은 거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핵융합 반응이 나온다? 아니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나오긴 나와. 철보다 무거운 게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융합 반응은 철까지로 끝나버린 거야. 예, 금이나 이제 더 무거운 건 뭐로 나오면 폭발로 나오는 거예요. 폭발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폭발로 나오는 거야. 그래 틀린 거예요. 나온다는 거는 맞는데 이게 융합 반응으로 나온다? 그건 아니고 폭발로 나오는 거야. 그럼 다에서 라 가정할 때 별은 그쵸? 이 초시적 폭발을 해갖고 여기서 이제 금하고 그런 애들이 나왔던 얘기죠. 116번. 그 다음에 117번이요. 라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폭발 과정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포함을 해주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계예요. 태양계 조금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태양계요. 보면 졸린 거 없는데 선생님이 원래 이거 그냥 이거지 하고 넘어가고 싶긴 한데 원래 그래야 되는데 좀 어려운 친구가 있을까봐 너무 자세히 하다 보니까 좀 졸린 것 같아요. 너무 근데 너무 조금 되겠죠? 이번엔 태양계예요. 태양계가 뭐예요? 태양계 한번 민주이가 보자. 태양계가 뭐야? 태양계 많이 들어봤는데 태양계 태양계 현준이가 태양계가 뭐예요?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오는 거? 우와 진짜 멋있어요. 맞아요. 그거야. 우리 뭐 성성이라 그러는데 우리 태양계는 태양이 딱 중심에 있고요. 그 주위를 뭐가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알아야 될 게 태양은 자전을 해요, 안 해요? 태양 돌아야 안 돌아요? 지 혼자? 자전이 지 혼자 도는 걸 자전이라고 그러죠. 지구는 자전해요. 태양 돌아야 안 돌아요? 지 혼자? 그 새끼 돌아요. 태양도 돌아요. 그렇죠? 우리 지구 우리 공전해요, 안 해요? 해요. 그게 걔네들 방향이 어때요? 같대요.
같대요. 태양의 자전 방향과 우리 행성들이 이렇게 도는 공정 방향이 같아서 그걸 성운선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운데 태양이 딱 박혀 있고요. 그 주위를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수금지하가 또 누가 목도 천해명이 그 새끼를 뭐라 그런다? 태양계라고 한다고요. 그걸 태양계. 그러면 그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차지하는 질량 비율이 있을 텐데 가장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게 누구예요? 목성이에요? 토성이에요? 너 천왕성이에요? 누가 가장 크게 커요? 목성? 토성, 목성은 한 0.7% 아니면 1.1% 정도 될 거예요. 99%를 차지하는 게 누구냐면 태양이에요. 태양이 제일 크대요. 그래서 태양계는 그냥 태양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 태양계. 그럼 태양계도 이제 일종의 이제 별이고, 근데 약간 이제 우리 행성까지 이제 포함하는 큰 개념이니까 제일 처음에 뭐가 얘가 성운 이제 구름들이 먼저 별처럼 좀 시작을 해요. 그래서 태양계의 성운이 형성하는데 이 성운은 어떤 영향을 받냐면 우리 별들이 조금 아까 이제 초시성 폭발이 터진다 그랬죠. 그때 외부로 이게 방출할 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성간물질로 그런 이제 성운이 발생을 했대.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이 단순하게 모인 조합도 물론 있는데 초시성 폭발의 영향을 좀 더 받았는데 그것까지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게 성운이 발생하는데 이 구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약간 이거 뭐라 하냐면 원반 모양이에요. 원반 모양. 그러니까 이 구름이 이렇게 양쪽으로 쭉 퍼져갖고 원반 모양으로 생긴 이게 원반. 그러니까 태양이 좀 길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여기에 태양이 있고 양쪽으로 모두 천여명이 있어서 그런가 봐. 어쨌든 원반이 형성돼갖고 태양계가 형성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름이 이렇게 원반 둥그런 원반이 이렇게 날리면 돌아오는 원반처럼 어쨌든 이렇게 길어졌나 봐. 이렇게 길어졌나 봐. 이게 뚜물뚜물 있지 않고. 그래서 원반이 형성되는데 이 원반이 이게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회전 속도가 조금 이게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운이 성운이 이렇게 회전을 안 돼요. 원반처럼 회전을 하는데 이 회전 속도가 회전한다까지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 성운이 회전한다는 거. 그래서 원반이 형성돼 갖고 이 원반 형태가 회전해 갖고 태양계가 형성 과정의 한 축을 이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과정이 미행성체라는 게 나오는데 미행성체가 지금 미행성체가 형성이 되면서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데 요 과정이 있어요. 얘네들이 미행성체끼리 얘가 뭐한다? 충돌을 하고 결합한다는 거.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금 밝혔대요. 그래서 태양계 형성 과정은 많은 문제를 차지하진 않아요. 그리고 되게 어려운 테마고요. 그래서 통과 쪽에서는 이게 되게 짧게 나와요. 그냥 결론만 톡톡톡 나오고 절대 깊게 딥하게 안 들어가요. 이쪽은 지구과학 가서 조금 지원과 갖고 지학 지투 가서 이게 조금 깊게 들어가지 얘는 그냥 짧게 나오니까 그냥 그 정도만 조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됐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게 그냥 구름이나 뭐가 이게 애초에 뭐가 있었겠지. 걔네들이 뭐가 원반을 형성하면서 태양계가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미행성체라는 게 있는데 걔네들이 모여서 만들어졌겠죠. 걔네들이 서로 충돌하고 결합해갖고 원시행성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미행성체가 서로 충돌도 하고 또 결합을 해갖고 원시행성이 탄생이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이 부분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 이 부분이. 그래서 OX 문제를 천천히 그냥 같이 풀어볼게요. 보면 118번이에요. 가의 성분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 맞는 복이에요. 왜 맞냐면 아까 그래서 살짝 그 얘기를 했죠. 얘가 이 성운의 존재감이 뭐야? 그 초시적 폭발로 나오는 그 잔재물들이 요 안에 상당수 흡입이 돼갖고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초시적 폭발이니까 철보다 무거운 금이나 우라늄 같은 게 이 성운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별의 탄성에 있는 그 성간물질하고 약간 조금 달라요. 물론 다 있는데 뭐가 더 들어갔다? 무거운 거. 초시적 폭발 때문에 그래요. 초시적 폭발 다음에 태양계가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5예요. 119번이요.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 이제 원반 나오네.
원시 연반이 형성된 것은 태양계 성운이 회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맞는 복이에요. 그래서 회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나름대로 강조하려고 애를 썼는데 선생님 표현만큼은 조금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 가에서 나까지 가는 과정이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됐고요. 태양계 성운이 회전했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원시 원반하고 같이 나왔기에 회전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했던 단어 같아요. 그럼 가에서 나로 성운의 중심부에서는 에너지를 잃어서 온도가 낮아졌다. 아니 얘는 온도가 올라가요. 왜냐면 이렇게 뭉쳐야 되거든요. 걔네들이 뭉쳐야 돼서 좀 있으면 이제 충돌돼야 돼서 충돌하면 또 에너지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얘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온도가 올라가야 돼.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뭉쳐야 돼요. 이렇게 조금 뭉쳐야지 이제 태양계나 뭐 별들이 만들어지니까 얘는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다해서라는 요말 때문에 그래요. 미행성체는 서로 충돌하면서 합쳐졌다. 요 단어를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어요. 서로 충돌하면서 합해졌다는 거. 그 다음에 나에서 마로 갈 때 미행성체의 개수는 점차 감소를 한다. 이유요? 서로 충돌하고 결합했으니까 처음에 100개 있었으면 50개로 변했을 거고 또 서로 충돌하고 결합했으니까 50개가 다시 20개로 변했을 거고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보면 되게 많겠죠. 근데 우리 통과 쪽에서는요 태양계 쪽은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고요. 제일 먼저 초수성 폭발 잔재물로 성운이 생기고요. 이 성운이 원반 형태로 생기는데 이 원반이 돌아간다. 이렇게 회전력이 있다고요. 회전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미행성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태양계를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작용하는 건데 미행성체끼리 서로 결합하고 충돌해서 에너지도 올리고 온도도 올리고 충돌 결합해서 원시 행성을 만들어주면서 태양계 형성까지 간다는 거. 그래서 충돌하면서 합쳐지고 그러면서 얘는 점점 감소한다는 거. 그 정도 내용만 딱 알면 돼. 그 정도만 딱 나와. 여기서 문제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잘해 하나 두 개. 시험료 앞쪽에 앞에 얘기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앞에 얘기가 조금 시험에 압도적으로 나온 것 같아. 그거는 지구 생성도 그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지구 생성도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지구도 이제 우리 하나의 행성 과정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미행성체 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 충돌하고 결합해갖고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미행성체가 충돌하고 결합해서 얘가 생기게 됐고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야 돼. 충돌하면 이게 뜨거워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마그마 바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핵과 멘틀로 쪼개지거든요. 핵과 멘틀로 쪼개지는데 이 쪼개지는 결정적인 이유 핵과 지구가 요게 가장 압도적으로 시험에 잘 나와요. 핵과 멘틀로 쪼개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야? 이거예요. 밀도차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요 지구 생성 과정에서는요. 핵과 멘틀로 다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뜨거워지면서 이제 마그마의 바다나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요 핵과 멘틀로 쪼개지는 과정 만들어지기 한 70% 과정에 핵과 멘틀로 이렇게 쪼개져요. 근데 이건 뭐 때문에 밀도차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무거운 것들은 안으로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것들은 밖으로 빠지고요. 그래서 핵과 멘틀이 생기는 게 밀도차가 가장 작용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온도가 이제 지각 하나 조금 강조해야 될 게 그러면서 온도가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온도 하강. 온도가 떨어져야지 지각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지각도 생기면서 수증기가 응결해갖고 비가 내리면서 이제 바다들이 생기고요. 원시 바다가 생기고 생명체가 생기고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요 뒤에 나오는 게 요게 조금 생겼는데 요게 조금 들어가야 돼요. 순서 찾기에서.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지각이 먼저 형성이 돼야 되고 지각이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온도가 하강되다 보니까 수증기가 응결해갖고 그 수증기가 무한히 많은 비를 내려서 바다가 생기는 거예요. 지각이 먼저 생성되고 그 다음에 바다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체가 나오는 거고요. 생명체가 저쪽에 나올 여지가 없어요. 먼저 지각이 생기고 바다가 생긴 다음에 두 가지를 거쳐서 이제 조금씩 뭐 아메바나 이제 조금씩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자. 객관식 보기에서 한번 가볼게요. 보면 한번 자기 필대로 이쪽
조금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내용이 안 나와서 자기 필더로 한번 OX 한번 해보세요. 자기 필더로. 이쪽 단에서 지금하고는 10% 20%그 정도밖에 비율을 차지를 못 해줘요. 자세히 안 나오고 뜨문 그냥 나와버리고. 근데 아까 별 쪽, 아까 별 탄생이나 별 진화 과정이나 별 소멸 과정은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서 거기 좀 자세히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양계 형성이나 지구 생성은 그렇게 시험에 조금 많은 내용을 다루지 않고 그냥 핵심 포인트만 조금 나와요. 가볼게요. 처음에 이제 지구예요. 태양계가 형성됐고요. 태양계 형성 과정에 그 하나의 태양계 형성 과정이 들어있는 게 지구의 형성 과정이겠죠. 그러면 거기도 뭐 처음에 미행성체 충돌로 인해 갖고 열이 조금 지표 온도가 상승한 건 맞아요. 처음에 이제 미행성체들이 충돌하고 결합해 갖고 지구가 나온 거고요. 그럼 지구의 크기는 점점점 작아질까? 아니면 지구의 크기는 점점 커질까? 어떨까? 지구의 크기요? 지구는 커져, 작아져? 아니면 그대로야? 커져야 돼요. 외워야 돼. 지구의 크기는 점점 지금도 커지고 있어요. 커져야 돼. 왜? 미행성체들이 계속 결합하고 충돌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밀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밀가루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계속 붙이면 계속 커지잖아요. 그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지구는 계속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계속 커진다고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충돌과 결합으로 그러면 이제 모였으니까 밀도도 높아지면서 열도 발생할 거고요. 그럼 밀도가 어디 나시기가 다시기일 때는 컸다. 아니 이때가 제일 커요. 이때 밀도 차이나 밀도가 제일 컸기 때문에 해가고 맹틀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밀도가 커요. 이때는 물질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이때는 이렇게 퍼져 있는 거고 이때 핵과 맹틀이 딱 구분되는 시기는 얘가 밀도차가 커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좀 무거운 거는 안쪽으로 아예 깊숙이 박아 들어가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고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는 밖으로 빠져요. 그래서 멘틀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기보다는 다시기가 컸다, 구라, 다시기가 제일 컸어요. 다시기가 크다. 그래서 틀린 보기고요. 그 다음에 다해서 핵과 멘틀로 분리될 수 있었던 거는 물질의 그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조금 맞는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멘틀의 구성성분 외워야 돼요. 멘틀의 형성 규상성분은요 규산형 물질이에요. 외워줘야 돼요. 멘틀은요 뭘로 되어 있냐면 규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왜 단독으로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멘틀의 구성 물질은 규산형 광물, 구산형 물질이다. 멘틀의 물질을 외우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지구에서 바다, 원시 바다는요. 나부터 아니 완전구라. 어디? 라 이후겠죠. 원시 바다는요. 지각이 형성되고 그 이후에 바다가 생긴 거예요. 얘는 라 틀린 거죠. 얘는 라 이후죠. 라 이후. 그래서 틀린 복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개념을 얼른 잡고 가자. 요 시험 100%예요. 요건 시험 100%야. 그거. 할게.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이거는 앞에 것만 제일 나오죠. 얘는 뭐야? 철, 산. 일부러 조그맣게 쓸게. 주, 마. 이렇게. 그러니까 요 철만 외워주시면 돼요. 근데 뒤에 것도 외우면 좋긴 좋아요. 그렇죠? 지구, 우리 얼스,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압도적인 게 뭐야? 철이라고 해요. 35%를 차지하는데,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 철, 산소, 규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렇게 가장.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 식물, 동식물, 사자, 호랑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 가장 많은 게 뭐야? 탄소. 얘는 50%도 훨씬 높죠. 얘는 탄산수라고 그랬죠? 탄산수. 요거는 시험 나오지. 요거 정도로 좀 외워줘야지. 선생님 저거 왜 그래요? 아니 좀 과학자가 다 발견을 했대. 다 광물 꺼내갖고 광물 조사하고 지질 조사하고 과학자들이 동원해갖고 다 주요 성분을 다 다 조사를 해놨대. 그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래.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지구가 이제 땡땡 만들어졌잖아, 그렇죠? 근데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가 얘네들 원소가 궁금했대. 원상구마, 철산, 주마라고 해.
그렇죠? 철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고 생물은요. 우리 탄소, 우리 사람도 탄소가 제일 많대요. 그렇죠? 물이 많은 줄 알았더니 탄소가 많아. 탄산소. 그렇죠? 탄산수. 그렇죠? 그러면 요거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지구는 금속 원소의 질량비가 50% 이상이다. 그러면 지금 어디? 예, 철이 금속이죠. 그 다음에 얘네들 뭐 황, 니켈, 마그마 얘네들이 다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에요.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 이 두 개가 비금속이에요. 이 두 개가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30%고 규소가 15%죠. 그럼 45%죠. 나머지 55%가 금속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이거 약간 깊게 들어가는 보기 같아요. 요거까지는 조금 너무 고등학교 1학년 50% 이상. 어쨌든 왠지 금속이 많아 보이잖아요. 철 때문에 50%. 나 같으면 철이 가장 많구나. 그래서 철 때문에 50%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생명체는요. 대부분 비금속 원소로 되어 있다. 그렇죠? 탄소 비금속이고요. 산소 비금속이고요. 수소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생명체는 전부 다 우리 생명체는 금속으로 만들면 죽어요. 우리 몸에 철 들어가면 죽어요. 납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명체는 다 비금속이고요. 대신 지구는 그 금속하고 비금속이 적당히 섞여 있는데 금속이 아무래도 한 55% 정도, 60% 정도가 주된다는 거. 그다음에 지구의 행성 과정에서 A는 지각을 이루는 가장 중요 원소다. A 철이죠. 철은요. 지각을 이루는 가장 주요 원소다. 아니요. 지각이 아까 뭐랬죠? 규산염 약물이죠. 규산염이 이루는 것 중에서 얘가 뭐냐면 산소하고 규소예요. 그래서 지각하고는 좀 아쉽게 철은 연관이 없어요. 지각하고는. 다른 쪽에는 이제 다 철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구별하셔야 돼. 지각은요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고요. 걔네들을 조금 분류하면 산소하고 규소로 보는 게 낫죠. 산소, 규소. 특히 B가 산소. B? 산소? 거꾸로 쓰면 산탄수인데? 우리 예쁜 친구 잘했네. 탄산수가 아니고 이거 먹고 싶. 그 음료수 설명하는 데다가 이렇게 나오네. 산탄수. 잘했어요. 탄산수. 잘했어요. 이게 보통 얘기할 때 이건데 음료수 같잖아. 탄산수 우리 탄산음료 이제 보통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가거든. 그거에 이제 꽂혀갖고 탄산음료를 써놨네. 산탄수. 아주 좋았던 설명이에요. 산탄수예요. 산탄수. 저번에도 예전에 개념 설명할 때도 탄산음료, 탄산수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때. 네. 그때도 탄산수라고 했어요? 그때는 산탄수라고 그렇게 했어요. 쓰시는데 이제 외울 때 이제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외웠고 이제 아니 어쨌든 산탄수 그렇죠. 이거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탄산음료 돼요. 어쨌든 얘를 그때 보통 선생님들이 탄산음료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지구는 탄산음료 안 먹잖아. 근데 우리 나 탄산음료 되게 좋아해 뭐 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면서 우리 탄산음료 같지?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설명해요. 어쨌든요. 요거요. 137번은 조금 되게 까다로운 목인데 지구는 조금 철로 대부분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각은 규산염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규산염은 산소와 규소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요건 조금 좀 심하게 나올 때는 좀 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와 B. A가 뭐라고요? 철. 그 다음에 B는 뭐야? 얘는 산소. 그러면 A는요, 우리 핵융합으로 잠깐만 가볼까요? 핵융합으로 잠깐만 가볼까? 이 A는요, 철이 나오긴 나오죠. 핵융합으로. 어떻게 나와요? 누구 때문에 나와요? 철은요? 누가 모여서 나오는 거예요? 규소가 모여서 나오는 게 철이죠. 규소핵융합이라는 걸 외워줘야 돼요. 규소핵융합으로 철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별이 두 개 있는데 태양 정도의 별에서 나온 거야? 태양보다 큰 놈에서 나온 거야? 태양보다 큰 놈에서 나오고 초신성 폭발 전에서 철 딱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산소하고 탄소 같이 볼게요. 얘는 산소긴 한데 산소하고 탄소는요. 얘는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 한번 산소하고 탄소
탄소를 아까 더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탄소하고 산소는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모여야죠? 헬륨이 모여주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A 철, B는 산소는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 아니 무슨 초신속 폭발은 더 이제 무거워 나간 거고 얘는 핵융합 반응으로 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그래 틀린 거죠. 폭발까지 했는데 고작 나오는 게 뭐 이렇게 철이나 산소까지 하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C요. 얘는 탄소네. 탄소는 질량이 아이고 너무 힘들겠다. 선생님이랑 개념을 원래 주관을 끌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러니까 끌었어야 했는데 요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 눈이 다 풀려야 돼. 탄소는요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에서 생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원래 아까 여기서 끊어줬어요. 이게 여기서 보통 설명할 때 여기서 끊어줬어요. 태양계에서 끊어줬어야 되는데 미안해. 그냥 연이어서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가는데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힘들어요 레이저를 싼 데서 못 알아들었어요. 미안해. 어쨌든 개념을 이렇게 잡혔어요. 그리고 요 개념을 힘들겠지만 뒤에 이제 큰 문제를 다시 잡을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믹싱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제일 큰 수업 조금 힘들게 들었고요. 뒤에 수업은 좀 편할 거예요. 좀 쉬세요. 나는 공부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회원들은 100% 중에서 몇 프로를 다 50. 그거는 학교에서 들어 100%가 사실. 그런 조금 선생님하고 학원하고 이렇게 상호 협조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스펙트럼이 학교 수업을 먼저 들었어, 학원 수업을 먼저 들었어. 학원 수업 먼저 듣고 학교 가서 이렇게 쫙 정리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학교 수업만 딱 들었다면 그 정도까지 정리가 안 돼요. 이번에 똑같은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인지율은 조금 대부분 학교에서 이 부분은 끝났죠. 이 부분 별 생성이나 태양계 지각은 끝났죠. 학교에서 스펙트럼까지 끝났는데 여기는 여기 아직 안 했어요? 들어간 줄 알았어.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민정이 이쪽 세명 때는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요즘 혹시 까먹었던 거 있었어요? 그 복습은 하는데 제대로 외우진 않아가지고 제대로 외우진 않았어. 중간중간 까먹고 중간중간 지금 조금 몇 개 이제 타이트하게 외운 게 있어? 민우 조금 이별 어때? 좀 나아졌어 민우? 아직도 어려워 그냥? 그냥 어려워? 그러면